델타 수능 정복, 역대 수능 기출 어법 해설 94년 1차 10번 다음 글 읽고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고르시오. 수능 초기에는 전문적인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문법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는 어법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장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것이 문법이고 어법은 그래 문맥 구조 안에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이게 뭐 문법이나 어법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엄연히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앞으로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A check was once returned to a millionaire from a bank. It bore stamped in print. Insufficient funds. Beneath the stamped in print was a notation from the bank in ink. It was appeared to read, not you, us. 이런 식으로 전체 지문을 한번 읽은 것은 큰 줄기에서 어법 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각 지문 안에서 나올 때마다 체크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check was once returned to a millionaire from a bank. 여기에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A check was 하는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의 부분이 밑줄이 있네요. 주어 동사의 밑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사 중에서도 이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일 때에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느냐, 인칭에 맞는 비동사 형태가 왔느냐, 그리고 수의 일치가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건데 가볍게 정리하면 이렇죠. he가 쓰였을 때 is가 와야죠. you가 오면은 are가 와야 된다. 뭐 어찌 보면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문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챙기고요. 더불어서 수의 일치의 부분도 표현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동사가 조동사로서의 쓰임도 있고 본동사로서의 쓰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세부적인 문장 구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heck, 첫머리 명사가 왔으니까 이 명사는 당연히 문장의 주어인 겁니다. 별 이상 없죠? A check. 이렇게 주어 서술어의 밑줄을 쓸 때 주어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A check was once returned 하고 나와 있어요. 얼핏 보면 여기에 was까지만 있어서 문장에 비동사가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뭐 이것을 단순히 묻는 문제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선생님이 방금 언급했다시피 be라고 하는 이 동사는 조동사도 되고 본동사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was는 조동사 취급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사부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부분으로 이제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여기 문장의 동사는 was가 아니고 return입니다. 자, 여기에 return이 바로 동사의 기본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return이라는 이 동사에 BPP가 결합되어 들어간 거예요. BPP 자체가 바로 수동태를 표현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문장에서 보게 되는 BING, BPP 이렇게 왔을 때에 이 B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본동사가 아닙니다. 이놈들은 조동사 취급을 합니다. BING, BPP의 이 B는 조동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치 can과 같은 이런 조동사 혹은 do와 같은 이런 조동사가 쓰이는 요령과 똑같다. 영어의 동사부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되는 동사 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시제와 태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동사라는 것이 붙어서 표현이 되지요.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니까 시제라는 놈입니다. 이 시제라는
시제라는 놈은 박쥐 같은 성질이 있어서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이런 식이에요. 조동사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있으면 시제는 이런 식으로 묶이죠. 시제는 앞에 조동사 쪽으로 달라붙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가 만약에 do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과거 시제였다고 했을 때 시제가 do 쪽에 붙어서 did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다른 조동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can 있어야 한다면 can의 과거 형태인 could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비동사는 조동사로서의 쓰임이 있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return이라는 동사는 이 과거 시제가 수동태를 나타내는 BPP의 B 부분에 결합이 된 겁니다. 조동사 역할하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가 결합이 되어서 주어 attract라는 단수 명사에 맞게 비동사가 was가 된 거예요. 단수를 받는 형태이자 과거 시제가 표현이 된 was이고, 그 다음에 pp의 부분이 return에 붙어서 규칙 변화니까 returned 하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once라는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말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부사도 우리가 흔히 빈도 부사의 위치라고 얘기하죠. 비동사 뒤, 그 다음 일반 동사 앞,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와 본동사의 어디?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꼭 빈도 부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놓여요.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와 본동사가 있을 때는 그 사이에 부사가 놓이더라. 그래서 이 once도 조동사와 본동사의 사이에 들어가서 a check was once returned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나가기 전에 BPP에 수동태가 왔다라는 것은 뒤에 떨거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문장의 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구조의 태를 전환하면 태가 바뀐다는 것은 voice를 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voice가 바뀌는 겁니다. 이 동작 관계에서 이 동작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를 바꾼다라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성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거고,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내놓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voice가 바뀌었다는 표시로서 동사부에 BPP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임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주어는 어떻게 되죠? 보통 by 목적격이 됩니다. 이 형태는 어디에 있나요? 전명구 by라는 전치사가 여기에 전명구를 이루고서 떨거지가 됩니다. 이 뒤는 떨거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동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 묘정식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 문장이고 뒤에는 개떨거지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수동태 문장은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한 개를 제껴도 이 뒤에 명사가 남아있어서 삼형식이 올 테고, 만약에 오형식이었다면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라는 게 있었겠죠. 이 보호가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있었을 텐데 이런 명사나 형용사가 역시 뒤에 옵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주격 보호가 돼버리죠. 왜? 목적어가 주어로 갔죠. 원래 얘는 목적격 보어였는데 여기에 왔으니까 이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형식이 돼요? 주어 나오고 BPP의 수동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는 뭐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냐? 주격 보호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주어 그리고 서술어 그 다음에는 주격 보호의 주어 동사 보호죠. 주어 동사 보호의 이 형식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수동태 문장이라는 것은 끼케야 1형식 아니면 2형식 문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수동태가 나와 있는 동사부를 보고는 뒤에는 개떨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보다시피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냐? to a millionaire, to라는 전명구, 그러니까 떨거지. 그 다음에 뒤에도 from a bank, from 전치사 뒤에 전맹구, 역시 떨거지. 떨거지가 두 개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체크가 return 되어졌다. 전에 return 되었는데 millionaire에게 from a bank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영어는 가급적이면 영어로 받아들이라 중요 포인트라고 했죠. 우리말에 일일이 어떤 의미를 붙여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가장 간단하게 컵은 그냥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지 우리말로 굳이 잔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컵은 컵일 뿐이다. 그래서 체크는 체크,
일 뿐이다. check, check it out. 체크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게 모든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ody check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body check 한다. 그러는 것은 이렇게 막다, 저지하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뭔가 쓱 가는데 체크한다는 얘기는 딱 정지시킨다는 의미도 되고 막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결국 딱 갖다 놓고는 요걸 갖다가 점검하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노트 같은 데나 장부 같은 것에 뭔가 체크한다는 것은 기록을 하고 예약을 하고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뭐냐, 이와 같이 종이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 나름의 어떤 서명을 적어가지고 요거 써도 돼 라고 체크합니다. 돈을 대신해서 체크를 해서 주는 거 수표인 거죠. 해외여행 가면은 캐셔 체크 하죠. 캐시는 현금이고 바로 체크가 수표인 거죠. 그래서 지불 방법을 묻는 거죠. 캐셔 체크. 여기 체크가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아무 정보 없이 나오니까 이 체크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맥을 쓱 이렇게 보고 나서 의미를 챙기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영어를 영어로 바로 받아들여 버려라. 그래서 체크가 뭔지 몰라도 체크가 return 했다라는 거죠. 전에 return 되어졌다 수동태. 그 다음 to a millionaire에게 from bank, 여기에 정보가 있죠. 뱅크에서 오는 체크가 바로 뭐냐 하니까 수표 체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첫 문장에 a check was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별 문제 없습니다. B, it bore 하고 나와 있네요. 역시 주어 서술어. 이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바로 이 주어 서술어, 특히 이 서술어 동사부에 밑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제일 많거든요. 동사가 바로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문장 구조 칫키에서 보도록 하죠. 첫머리 대명사 it 하고 나왔네요. 첫머리 명사니까 문장이 주어입니다. it bear라는 단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동사 중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뜻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 bear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참고해서 나타내면 bear, bore, 그 다음 born 있죠. 그 다음에는 자 보다시피 pp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bear, bore, born 발음은 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born이 있고 이 born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낳다라는 기본 의미일 때는 이 born,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일 때는 I was born 했을 때 이 born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일 때는 밑에 있는 born, e가 붙은 형태의 born을 쓰는 거예요. 잘 모르고 같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챙기도록 하세요. were born 할 때 원형과 과거형까지는 같은데 pp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스님이 나타가 아닌 의미일 때는 borne 라는 형태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bear가 가진 의미가 뭔데요, 스님? 네, 바로 이 그림의 모든 정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 의미는 낳다, 결국 뭐 열매라면은 열매를 맺다, 뭐 이 정도의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낳는다라는 얘기는 뭔가 결과물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가 돼서 결국 이게 뭐 아이라면 낳다겠지만 물건이라면 생산하다, 산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다시피 임산부가 배를 이렇게 감싸지고 있습니다. 무겁죠. 무겁고 하니까 이걸 받치고 어떻게든 지탱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받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래 받침대에 받치는 이런 것이 역시나 bear. 그 다음에 이제 받치는 건 보통 뭔가의 위에 받치죠. 지금은 손 위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지탱하고 밑에 뭔가 이렇게 받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얹다, 뭐 지탱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의미에서 또 확대가 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쓰이니까 챙기고요. stand라는 이 동사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tolerate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진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평소에 이렇게 뱃속에 넣고 시장도 가고 카트도 밀고 합니다. 품고 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내요. 운반하다, 나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왜냐? 받쳐서 계속 가는 게 바로 운반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카트에 이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운반하다 나르다. 결국 아기를 뱃속에 품고 가는 거예요. 아기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밀다, 떠밀다 이런 푸시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가 이 카트를 밀고 가면은 밀고 가다, 나아가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자동사일 때에 나아가다, 향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 사전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런 의미들을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하나 의미를 더 얘기하면 need의 의미가 될 때도 있습니다. need.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특이하게 ing의 형태를 써서 수동을 나타낸다. 뭐 이런 또 문법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bear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need는 보통 투부정사죠. want도 그렇습니다. want, need. 이거 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요, 선생님.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와 같이 ing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ing가 쓰인 경우는 수동입니다. 부정사로 만약에 쓰면 to be pp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하나 볼까요? 자, 이 예문입니다. Her strange behavior 주어죠. 자, 그녀의 뭔가 이상한 행동이 bear 담고 있다, watching을 담고 있다, 보는 것을 담고 있다. 이게 뭔 말이지? 해석이 도통한데요. 이게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bear 다음에 watching이라는 ing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형태는 능동의 ing지만 갖고 있는 의미는 to be pp, 수동의 의미다 라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결국 watch가 보는 게 아니라 보아지는 거죠. 보아지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어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의해 감시당하는 거죠. 그죠? 감시되다, 감시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어떤 거를 담고 있느냐 하니까 감시당하는 걸 담고 있다. 감시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bear 대신에 need를 썼을 때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want를 썼을 때도 같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her strange behavior needs 혹은 wants watching 이렇게 봤을 때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감시될 필요가 있다. 지켜봐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 뭔가 어떤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감시당하다 하면 말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 주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bear라는 이 단어 생각보다 챙길 게 많은 내용이에요. 여기 의미들 다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것 같지만 기본 의미를 잘 생각하면은 다 이해가 되죠. 왜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지. 특히 문법적으로 이 부분 잘 알아두면 이런 문장 해석할 때 도움이 된다. 다시 문장으로 갑니다. bear가 지금 과거 시제가 조동사 같은 거 없으니까 본동사부에 바로 적용이 되어서 bore라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갖고 있다, 담고 있다, have 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A stamped imprint를 관사부터 한 덩어리의 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stamped는 이렇게 딱 수식하는 분사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amped in, 우리가 도장 꽝 찍는 게 스탬프예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stamped in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imprint도 마찬가지예요. print, 그냥 print 된 거. imprint는 im이나 in이나 거의 같은 접두의 기능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안쪽에 프린트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각인, 어떤 표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imprint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stamped in, imprint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담고 있다, stamped imprint를 갖고 있었다. 수표가 스탬프가 땅 찍혀져 있는 어떤 표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표시가 뭘까? 그 뒤에 땡땡, 세미콜론이나 콜론은 부가 설명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바로 그 임프린트 자체를 땡땡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꽝 찍혀 있는 자국이 insufficient funds입니다. sufficient 하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은
insufficient 접두어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죠. 방금 im이나 in이 이렇게 붙었을 때 거의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형용사에 in이나 im이 붙었을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걸로 possible이 있죠. possible. mission impossible 하면 앞에 im하고 붙으면은 반대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 sufficient 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insufficient 하면은 충분하지 못한, 불충분한 이라는 접두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funds, 자금이죠. 흔히 하는 말로 앵꼬 난 겁니다. 자금이 없어요. insufficient funds라고 땅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it bore 큰 이상 없습니다. 다음 문장 beneath the stamped imprint was a notation from the bank in ink. 자, 이 문장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취키 beneath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전맹고예요. 무조건 get떨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치사 뒤에 the stamped imprint 하고 명사 문두의 전맹고는 무조건 100% 떨거지 부사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나요? was가 보입니다. was가 보이죠? 이상합니다. 얘 어디 갔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명사가 안 보입니다. 문장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은 주어 있잖아요. 여기에 the stamped imprint 더가 붙었으니 명사 처음 나온 명사니까 문장의 주어 아니겠어요? 개뿔. 영어 공부 새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앞에서 뒤로 가면서 봐야 한다. 앞에서 뒤로 가면서 봐야 돼요. 전치사에 걸린 명사니까 이렇게 묶여야지 얘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얘는 전치사 명사에 이미 걸려서 기능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얘는 지금 문장에서 없는 놈이랑 똑같아요. 개떨거지로 날려버리고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아무것도 오지 않고 was가 온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여기가 was가 아니라 be라고 왔으면 동사 원형이 첫머리에 왔네. 명령문일 텐데 이것도 아니야. 이건 뭐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치트키의 기본 문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긴 겁니다. 큰 일이 생긴 거예요. 큰났습니다. 선생님 프린트로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도치. 깐다삐야. 자, 도치. 영어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도치. 근데 사실은 이 도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강조입니다. 쓸데없이 도치를 왜 시키겠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를 나는 사랑해. 라고.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다르죠? 어조가 다른 겁니다. 어조를 달리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문장의 기본 어순을 바꿨다는 것은 바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순을 바꿨다라는 것이 도치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원래 말해야 될 기본 어순으로 말하지 않고 어순을 change,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조를 바꾸어서 내가 그 내용을 강조하겠다라는 강력한 표시예요. 그래서 도치의 현상이 생겼구나.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원래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게 바뀐 거를 지금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면 돼요. 자, 되감기 하면 되죠. 되감기. 그러니까 여기 있었어야 할 이 주어는 어디로 갔나? 어디로? 뒤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annotation이 비동사 was의 보호가 아니고 얘가 주어. 이렇게 문장에서 개떨거지가 먼저 나오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오는 것은 일형식 도치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이나 한정의 부사의 경우라면은 다른 문형에서도 이러한 도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데도 자 지우고 보죠. 여기 떨거지 자리에 부정이나 한정의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전명구의 부사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순 도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일형식 도치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일형식 도치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 문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무가 있어요. There is a tree.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There is a tree. There's a tree. 요 유도 부사가 먼저 나오고 is라는 비동사가 나오고 a tree라는 주어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흔히 보는 도치의 형식입니다. 일형식 도치.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는 형태. 일형식 도치문입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정확히 알면 도치도 어렵지 않아요. 금방 보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뀐 걸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면 원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도치가 생겼다는 사실만 발견할 줄 알면 됩니다. 이러한 특수구문이나 도치문은 나중에 따로 조금 뒷날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다 됐죠? 이 떨거지부터 나왔으면 떨거지부터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beneath, 아래에, the stamped imprint 아래에, 그 다음 주어는 뒤로 가 있을 테니까 일단 그냥 없이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래에, 표시 아래에 was, 일형식이라고 아는 순간 있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있다, 과거 시제니까 있었다 라고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사실은 문장의 주어, notation이 있었다. 이것도 그냥 notation 하면 돼요. note라는 단어 알죠? note, 말 그대로 메모, 쪽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not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notation 한 거예요. 명사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뭐 약간 어려운 말로 주석, 뭐 그냥 note, 메모 해도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notation이 있었습니다. stamped imprint 아래에 notation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띡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메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표 그림을 보면 아까 임프린트된 뭔가 도장이 꽝 있었고 여기에는 블라블라블라 하고 써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블라블라블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어떤 notation이 있었던 건데 뒤에 from the bank in ink 전맹구죠. 전맹구 역시 떨거지가 두 개가 와 있는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잉크로. 그래서 뭐 원래 문장으로 가볍게 체크해 보면은 a notation was beneath the stamped imprint from the bank in ink.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죠? a notation이 있었다. beneath 전명구. 그죠? 그 다음에 from the bank 전명구 in ink 전명구 개떨만 와장창창 길게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여기서는 뭐 강조 의미도 있겠고 요 전맹구가 좀 길어요. 뭔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이 부분을 뭐 강조하고자 함이었을 수도 있고 방금 임프린트를 얘기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그냥 말을 한 것일 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 문장 해결 다 됐습니다. 별 이상 없죠? 근데 그걸 파갈 줄 모르는 친구들은 beneath the imprint 이렇게 나왔을 때에 요 부분이 was의 주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단수냐 복수냐 막 이런 식으로 신경 쓰겠죠. 만약에 여기가 imprint 단수여서 지금 천만다행이지 imprints 하고 복수로 나와 있었다면은 여기에 was 보면서 와 이거 복수인데 왜 was야 이거 틀렸네 ware가 돼야 되겠네 하고 뒤는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C가 답이요. 이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땡!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정확히 알자. beneath the stamped imprint까지 개떨거지로 날리고 나면 was부터 보이더라. 주어 어디 가서 어디에 있는 annotation이 주어더라. 알면 여기에 동사를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단수고 문장이 과거 시제니까 was 아무 이상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It was appeared to read, not you, us. 뭐 간단해 보이는데 뭐 그것은 appeared 보여졌다, to read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읽은 것으로 보여졌다. 네가 아니라 우리. 뭐 그래 네가 아니고 우리. 이때 우리는 누구였냐? 지금 어디에서 이게 노트가 왔어요. 이 노테이션은 바로 뱅크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는 뱅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ou는 이 millionaire를 가리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백만장자 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수표 도장 꽝 찍혀 있고 작은 부족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밑에 사실은 우리가 부도 났어요. 진짜 부도네요. 부도 수표 돼버렸습니다. 이 백만장자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자,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설마 D일 거라고 생각, 글쎄요. 문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봐야 된다? tricky.
자, 분석해 봅시다. it 주어 왔고요. 그 다음 was appeared BPP의 수동태 꼴인데 was 과거 시제가 여기에 조동사 역할하는 be에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was가 됐고 이 PP 부분은 appear에 들어가서 appeared 라는 형태가 된 겁니다. 뭐 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It was appeared 됐어요. To read니까 이제 아래쪽에 to 부정사의 형태 to read 읽다. 여기서부터 좀 뭔가 이상한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D로 답을 선택한 친구들이 꽤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not you, us 하고 여기 명사 같은 게 있으니까 read의 목적어 있는 거 맞잖아요. 뭐 이것도 그래서 이상 없네? 뭐 결국 C가 답이었구나. D는 이상 없는 문장이야. 이렇게 본 친구들 개박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에 appear라는 이 동사가 문제입니다. 영어에서 몇 개 안 되는 자동사 전용 동사예요. 자동사는 뭔데요? 그냥 주어가 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 했다고 보는 거고 기껏 해봐야 약간 불완전한 경우라면은 뒤에 보충 설명 정도가 붙으면 끝나는 이런 동사가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다라는 정도 알고 있겠죠. 핵심은 뭐냐? 이런 자동사는 뭐가 없나? 뒤에 뭐가 보통 보이는데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뒤에는 있어봐야 완전 자동사라면은 개떨거진 부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불완전하면은 보어가 온다든지 그런데 목적어는 없죠. 예, 목적어를 쓰는 것은 동사가 어떤 동사일 때냐? 타동사일 때입니다. 타동사. 말 그대로 타동사는 대상, 타인에게 어떤 동작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게 됩니다. 주어의 행위가 이 대상물한테 가는 이런 내용을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appear는 자동사 전용입니다. 몇 개 안 되는. 타동사로 안 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혹시 사전에 나와 있더라도 아주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자동사 전용 동사들은. 어쩌다가 자동사 전용이라 하는 것도 사전 찾아보니 선생님 타동사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안 쓰이는 겁니다. 어쨌거나 appear. 자, 이거는 뭐 따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 나타나다. 짠. 불완전 자동사일 때는 보이다. 뭐하게 보이다. 이렇게 쓰입니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네요. 요거 특이하네 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우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야. 알고 보면 이 비슷한 게 있어요. seem도 그래요. look도 그렇습니다. 소위 불완전 감각 동사로 seem, look,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She seems to be happy. 걔 행복해 보여. 그런 얘기죠. 야, 보이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 다음 나오는 to read도 그렇거든요. 이건 뒤에 표기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나타냈을 뿐 문장이 없다고 봤을 때 이 read가 읽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것처럼 해석합니다.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선생님, 그게 뭔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말이죠. 타동사로 쓰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동사들은 대부분 99.999% 타동사예요. read도 사실은 읽다라는 타동사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읽다라고 쓰지만 아주 가끔 자동사로 쓰여요. 그리고 사실은 99%가 타동사로 쓰인다고 하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거의 자동사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 몰랐던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자동사는 뭔데? 별거 아닙니다. 비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비동. 뭔 말이야? 보이다처럼. 왜 비동이냐? 선생님, 수동 아니에요. 수동이지 뭔 비동이에요. 수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나 불완전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안 써요. 목적어가 있는 게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는 게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방금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voice, 태는 태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합시다. 태는 뭐냐? 태가. 자,
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태가 뭐냐? 영어로는 voice, 그 음성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말의 방향이나 어조가 바뀐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태라는 게 표현이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주어와 목적어라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목적어라는 게 있어야 태라는 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대상한테 행하는 어떤 동작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 이 주체가 하는 동작이 행해지느냐, 결국은 얘를 주체로 이제 놓고 이제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목적어였던 놈이죠. 얘를 이제 주어로 가져와서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얘를 주어로 놓고 얘를 목적어로 그냥 놓으면 이건 알 수가 없죠. 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BPP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BPP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주체와 대상물 간이 관계가 바뀌었다, 보이스가 바뀌었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태라는 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있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었어야 된다. 목적어. 애초에 없는 놈은 태를 바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 말은 꼭 기억하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애초에 안 된다. 태생적으로 수동태 불가. 태생적으로 수동태 불가. 자동사 전용이니까 무엇이 안 돼? 지금 여기 붙어 있는 BPP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사라서 BPP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사, 수동태, 불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동사 전용 동사는 알수록 좋다.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동사는 끽 해봐야 뭐 한 20, 30개. 선생님 많네요. 많은 거 아닙니다. 사전에 있는 동사가 몇 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천 수만 개 중에서 고작 20, 30개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 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자동사 전용이라는 것들은 어지간한 건 이미 다 봤어요. 대표적인 자동사가 비동사죠. 그죠? become, 뭐 이런 거, come, go,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동사 전용입니다. 그 중에 독특한 놈으로 바로, 자, 소위 불안정 감각 동사에서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외우는 게 좋죠. 방금 봤던 이놈들, appear, seem, look. 어떻게? 보이다. 해석도 독특하죠. 얘기했어요. 자동사로 쓰이면 피동으로 해석한다고. 수동이란 말은 그래서 못 쓴다 그랬어요. 아, 이거 설명하다가 넘어갔구나. 선생님이 넋을 놓고 있었네요. 왜 그래서 피동이란 말을 썼냐? 피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자동사라서 수동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태를 전환한다는 게 불가능해서. 그냥 당한다라는 거기 그러면 뭐가 있냐? 주체가 그냥 당하는 거니까 피동인 겁니다. 어떤 대상에 의해서 동작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체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해서 비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read도 타동사일 때는 읽다 이지만 어떻게 이제 자동사일 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사로 만약에 쓰이면 비동이니까 여기에 보이다처럼 읽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타동사가 자동사로 아주 가끔 쓰일 때 피동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특별히 되는 것이 appear, seem, look과 같은 이런 불완전 자동사류가 소위 감각동사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감각동사, 불완전 감각동사라고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챙겨서 알아둬야 합니다. 왜? 수능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과 관련된 게 또 feel 있죠. feel도 그래서 느끼다, 느껴지다입니다. 불완전 동사로 쓰면 느껴지다. 사운드도 듣다가 아니에요. 사운드도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 그죠? 들리다입니다. 뭐하게 들리다. 테이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나다, 맛이 나지다인 거죠. 맛이 나다, 맛이 나지다인 겁니다. 자, 이런 게 불완전 감각 동사.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법을 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수동 아니에요. 수동 아닙니다. 뭐 피동이에요. 응?
자동사는 비동이에요. 해석이 아주 골 때리게 그지같이 됩니다. 아주 주옥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주옥 같은 문제를 결국은 수능에서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공들여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를 할 때 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명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른 강의 들으세요. 네, 다른 강의 들으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강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상세하게 해주면, 네, 그게 좋은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appear, 간단하게 자동사입니다. 애초에 이런 자동사는 이런 BPP가 붙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얘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얘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우리말의 해석이 마치 피동으로 보이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에 낚여가지고 수동태 아니에요. 자동차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는 절대 안 된다. 수동태 불가. 그럼 얘는 뭔데요, 선생님? 피동.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다. 이 해석에 낚여서 수동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 시제만 여기에 들어가서 appeared가 되어도 그냥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보였다. 어떻게 보였냐? 뭐인 것으로. 그래서 이때 to read는 appear to. 아까 그런 동사들 있죠. appear to, seem to, look to 이렇게 씁니다. to 부정사를 뒤에 이렇게 보어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보어. 왜냐? 주어가 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격 보어란 이게요. 그래서 이 to 부정사들은 보어로 취급합니다. 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read가 지금 자동사로 역시 쓰입니다.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비동어로 해석합니다. 읽다가 아니라 읽히다. 그래서 읽히는 것으로 보였다. Not you us 라고 보였다. 그 말이죠. Not you us 라고 읽히는 것으로 보였다. 엄밀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무리. 94년 1차 10번 문제의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was appeared가 아니라 그냥 appeared인 거죠. 됐어요. 수동태 안 돼. 자, 포인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주어 동사의 밑줄 있을 때 수의 일치 신경 써야 되고, 비동사의 경우는 사실은 자동사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동사, 조동사 이렇게 조동사, 본동사의 기능이 이렇게 있었더라. 그 다음에 bear, bore, bone 하고 bone은 PP 형태가 두 가지더라.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 나타, 품타도 되지만은 뭐 참다도 되고 가다도 되고 그쵸? 됐고 그 다음에 부사 나오고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났네. 언니형 부부 빙신되는 겁니다. 빙신 이게 빙신 예, 빙신 자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았을 때 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자동사는 수동태 절대 안 됩니다. 왜? 태라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태라고 했는데 자동사라면 애초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태가 없는 겁니다. 대상물이 없는데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를 바꿔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동사들이 read 같은 동사들이 대부분은 타동사로 쓰입니다. 그런데 타동사인 줄 알고 봤는데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안 보여요. 이거 없네? 그럼 얘 타동사일 리가 없죠. 목적어 없는 타동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가 아니구나. 그럼 얘는 뭔데요? 자동사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예, 밑에 설명. 주로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렇게 쓸 때는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비동, 뭐시다, 시되다, 이런 식으로, 되다, 이런 식으로 마치 수동인 것처럼. 근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비동 그냥 주어가 당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지요. 바이바이.